이어서 수요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추정 단계는 첫 번째, 수요 권역을 설정합니다. 사업의 규모 및 특성, 인접 구역, 인구이동 특성에 의거해서 수요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 권역은 당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그 해당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수요 추정인데요. 거시적 또는 미시적 모형을 활용해서 추정을 하고요. 추정된 수요에 대해서 보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멸실,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이 없어지는 경우죠.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공급, 또는 시장에서 매각되는 비율인 흡수율, 또는 설문조사 등으로 인해서 입주하겠다고 살핀 사람들의 입주 의향,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 등에 의해서 수요가 보정론이 있습니다. 수요 보정 이후에 주거 외의 용도, 즉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원단위법, 비교사례 유추법 등을 통해서 주택지역 외의 용도를 수요를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권역은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인데요. 주로 당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범위가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분석 방법으로서는 회귀분석, 공간분석, 시계열분석이 활용됩니다. 주거 수요 추정 방법에서는 거시적 수요 추정 방법이 있고 미시적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거시적 수요 추정 방법 중에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코어트 조성법, 해밀턴 페리, 맨큐 웨일 방법입니다. 코어트 조성법은 전체 인구를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 등 일정한 연령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그룹별의 생존율, 사망률 등을 추정해서 전체의 주거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맨큐 웨일 방법은 주택 수요는 연령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가정하에서 회계 분석을 통해서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등의 방법은 미시적 수요 추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리시설입니다. 즉 상업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추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선행연구나 계획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 기준에 따르면 900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전체 면적의 3 내지 5%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일반적 계획 기준, 즉 중심상업지역, 지구 전체의 중심상업지역 약 1.25%, 지역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약 1%, 또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업무시설 약 0.5%, 전체 합하여 약 3% 정도를 상업 업무용지 면적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계량적 분석 방법에 의한 것은 상업지역 이용인구가 전체 이용인구의 약 20%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수요 추정하는 방법이고, 종사자 1인당 상업시설 면적은 예를 들면 종사자 1인당 약 15평방미터의 상업시설 면적이 필요하다는 가정을 하고 계량적 방법에 의한 수요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편익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익은 전체적으로는 주택이 공급되고요. 업무 상업시설이 공급되는 편익과 또한 공공시설, 공원 등 시설 공급에 따른 환경 편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예타 분석에서는 주택 공급에 따른 편익과 영리성 지원 시설 입지에 따른 편익을 주로 분석을 하고요. 공공시설 및 녹지 등에 따른 환경 편익은 분석의 다소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체 개발 사업의 편입, 즉 주택 공급에 따른 편입, 업무시설 입지에 따른 편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어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따른 편익은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편익은 그야말로 대규모의 주택이 새로 공급됨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증가를 하고요. 또 가치가 상승하는 편익이 있습니다. 주변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보통 저렴하게 되므로 신규 주택은 일정 부분의 신규 주택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을 직접 편익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간접 편익으로서는 주택 여과 과정에 따른 편익, 멸실주택 대체 비용에 따른 편익, 탐색 비용 절감 편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그 신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주로 인해서 공가가 발생합니다. 그 공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입주가 됩니다. 또 새로운 공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어서 공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입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주택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접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주택이 노후가 되었을 때 그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대체 주택을 누군가는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멸실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을 그 개발 사업이 공급하는 편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간접 편익의 하나로 간주를 하고요. 또한 신규 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새로 이사 가야 되는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간접 편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익 추정의 예시입니다. 실제 어느 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분석 결과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 대비 15%에서 18%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고 추정되고요. 이것은 이제 직접 편익이 되겠죠.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 같은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분석 결과 시중임대료 대비 약 113%의 편익이 추정되어 있다는 실제 예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의 의의는 총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평가 지표는 잘 아시는 편익과 비용 비율, 순현재 가치 등이 있습니다. 편익 비용 비율을 산식을 볼 것 같으면 왼쪽은 현재 가치로 표현된 편익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은 현재 가치로 표현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과 편익의 비율이 1이 넘을 때 보통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 분석 방법에서는 현재가치로 평가된 편익이 현재가치로 평가된 비용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간주가 되고요. 내부 수익률에서는 현재가치의 편익과 현재가치의 비용이 같게 되었을 때 그 사회적 할인율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서 이 R값, 내부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클 때 보통 시장 이율을 정형하게 차죠. 내부 수익률이 시장 이율과 크다고 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임대주택 정비 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 예시인데요. 일단 총 편익을 보면은 총 편익이 총 비용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현재 가치를 감안하지 않은 불변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로 다시 환산을 했을 때 총 편익은 217, 141, 100만원, 총 비용은 283, 1월 100만원. 그래서 총 비용과 총 편익의 비율은 1.19, 총
편익과 비용의 차이는 33,985 100만원, 내부 수익률 IRR은 5.66%가 나와서 BC 레이쇼, 손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모든 기준에 의해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식에서 R로 표시된 사회적 할인율의 의의입니다. 이 사회적 할인율은 타당성 평가에서 여러가지 사용되는 파라미터 중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인데요. 이 할인율에 따라서 계산되는 편익과 비용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예타에서는 재정사업 예타에서 쓰이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공공기관 예타에서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할인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1999년에서는 7.5%라는 비율을 적용을 했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는 4.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타 분석에서, 경제성 분석에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세금은 단순히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으로 이전되는 금액입니다. 새로 파생되는 투자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을 배제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세금은 구체적인 내용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분석기간은 재정사업 예타 분석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사업인 경우 30년, 철도 40년, 또 통상의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0년 분석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일시에 100%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적절한 가정이게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용지비와 공사비가 해마다 몇 %씩 들어가는지 알아내는 것은 다소 어렵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보상비는 1년도에 30%, 2000년도에 70%가 집행이 되고 공사비는 1년도에 5%, 2000년도에 15% 등등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초기 공사비, 운영비, 수요, 할인율 등이 100% 정확하게 예측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이 변화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 분석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변화율이 4.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할인율이 3.5% 내지는 5.5%를 적용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한 예가 되고 있고요. 비용이나 편익도 현실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데 대략 20% 이상 비용의 증가가 민감도 분석 결과가 나왔다면 타당성이 부족하다. 편익에 대해서는 20% 이상 경제성이 감소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